요즘에서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 보증 범위 내에 있느냐, 초과하느냐, 이에 따라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또 이런 물건이 이제 그 경매나 공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1강, 2강에 거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상가 임차인이 환산 보증 범위 내와 초과 시 권리 분석 방법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우리가 주택에서 알아본 내용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갖고 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이면은 소액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를 받고, 또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받는 데는 금액이 뭐 한계가 없습니다. 뭐 100억이라도 임차 보증금 100억이라도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죠.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보면 이 환산보증금은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이게 5억 원이 되죠. 그리고 보증금이 이제 4억 원이다. 그러면 요 4억까지 하시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2019년 4월 2일부터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으로 바뀌었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그 대항력 속에는 계약개시요건 10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 계약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에 의해서 법원 경매나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행되는 압류세상 공매에서 우선 면제권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쓴 이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에 있는 내용이죠. 그 제가 이제 이 상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렇게 상가 오피스텔 투자와 그 임대차 Q&A 230이라고 쓴 것도 있죠. 이런 내용들에 자세히 담아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에는 대항력이 없었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종전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는 상임법이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없어서 경매나 공매가 당하게 되면 매매나 임대차를 깨버리게 되는 거죠. 일반 채권자에 불과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이 법이 개정이 돼서 환산보증금이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도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이 인정되게 됐죠. 단지 이들 간의 차이점은 상임법상 보호 대상인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 그리고 계약개시 요건 10년까지만 인정이 되고 우선 면제권, 이 우선 면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배당 요구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면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원 경매나 압류세상 공매만 들어가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즉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 경매나 압류세상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행되는 압류세상 공매에서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만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5월 10이다. 그럼 이전에 이제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임차인이 이도령이 대항력권을 즉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만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도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6월 10일 날, 이건 3월 10일 날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가졌다라고. 그러나 6월 10일 날 환상보증 초과하는 춘향이가 대항 요건만 가지고 있다. 요건.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서 계약 개시 요건이 인정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에 참여 없어서 소멸되는 임차권에 불과한 거죠. 다음에는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어떤가? 이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그러죠.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등이 상위법이 시행 전이냐. 말소 기준 권리가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이 상가 건물에서 법원 경매나 암성 공매에서 상가 임차인은 모두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근저당권 등이 상위법이 시행 이후에 설정이 됐다면 그러한 담보물건이 이제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이 시행일 이전에 설정되었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가 임차인보다 우선에 변제받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담보권 등이 시행일 이후에 등기된 경우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범위 내에 있는 지와 또 있는 경우에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500만 원일 때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1,350이다가 1차 개정, 2차 개정 전에는 소액 보증금이 5천만 원일 때에 최우선 면제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2차 개정은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담보권을 기준해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해서 최우선 면제를 계산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때에도 유의할 점은 2013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소액 보증금 일정액, 즉 최우선 면제금이 합계가 건물 가액이 3분의 1 범위 내. 상가 건물 가액이라는 거는 상가 건물이 경매나 암성매로 매각됐을 때의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 또는 공매 비용을 뺀 금액을 상가 건물 가액이랍니다. 그 상가 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는 2분의 1로 법이 바뀌었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위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적용 대상 범위에 있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또 환산보증금도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었죠. 상위법의 적용 기준도 법이 개정 전이냐, 즉 서울 기준 현행 환산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그 2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차 개정 이후에는 2억 6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개정 이후에는 3억 원, 그리고 3차 개정 이후에는 4억 원, 그리고 4차 개정에서는 6억 천으로 바뀌었다가 5차 개정 이후에는 9억 원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2019년 4월 2일 날 바뀐 거죠. 2019년 4월 2일 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법이 시행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이 범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임대차 같은 거는 계약갱신, 계약갱신은 이제 뭐 묵시적갱신도 되고 계약갱신도 되고 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이 도표를 갖고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개정 전에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1억 9천. 그리고 광역시는 1억 5천이야.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 이하였죠. 그러다가 2008년 8월 21일에서 2010년 7월 25일 날 1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2억 6천만 원이 환상보증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2억 6천만 원 이하였으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었죠. 그리고 과밀억제권 2억 1천, 1억 6천, 1억 5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개정에는, 요건 1차 개정이죠. 2차 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은 3억 원, 2억 5천, 1억 8천, 1억 5천. 그 다음에 3차 개정이 있었는데요. 3차에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그 다음에 2018년 이제 1월 20일 날 3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 6억 천, 5억, 3억 9천, 2억 7천이었습니다. 이 4차 개정 때에는 2019년 4월 2일 날 4차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형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환상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환상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면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서 대항력과 계약개시효과 10년,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면제권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확정일자 우선면제권으로 법원 경매나 암산공매에서 우선면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요, 2019년 4월 2일부터는 6억 9천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7천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대항력도 주장할 수 있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서 확정일자 우선면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면 그러한 확정일자 우선면제권으로 배당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이 있어서 10년 동안 일반 매매로 바뀌었을 때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경매나 암산공매로 매각이 됐을 때에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으로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인이라고 하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법원 경매나 암산공매로 인해서 임차권은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제가 도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표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말소기준권리가 5월 10일 날 말소 기준이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여기에 1월 10일 날 대항요건을 갖춘 A 임차인, 또 2월 10일 날 대항요건을 갖춘 B 임차인이 있고, 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7월 10일 날 대항요건을 갖춘 C 임차인, 8월 10일 날 대항요건을 갖춘 D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요 사람이 이제 요게 서울시 소재 상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할 때 이 사람은 보증금이 5억 원이고 월세가 400만 원이라고 하면, 환상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이건 4억이니까 9억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확정일자 우선면제권으로 이제 배당 요구해서 우선면제권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비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이지만 월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은 11억이 되죠. 10억에다가 1억이 11억 원이 되니까 환산보증이 초과되니까,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개시 요건으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1,000만 원이죠. 한상보증 계산할 때에는 월세의 부가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10억 5천만 원이 되니까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대항력도 없고 또 이 말소기준을 이유니까 법원 경매 남성금에서는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서 확정일자 우선 면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를 인수하지 않아도 되죠. 이 사람은 D임차에는 C임차인보다 확정일자를 늦게 갖췄지만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600만 원이라면 6억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도 없기 때문에 법원 경매나 암상금에서는 매매는 임차를 깨고 이 사람은 명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상가임차인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느냐 또는 초과시 어떻게 권리분석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